안녕하십니까, 엑스텐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발표된 인플레이션 둔화 지표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0.4%,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은 각각 0.2%씩 상승했습니다.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생산자 물가 지수, 즉 PPI가 전월 대비해서 0.2% 하락하면서 2024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CPI에 이어 생산자 물가까지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지표들이 연이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신중한 태도는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주식이죠.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향후 20년간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에 2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는 약 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이제 강화하려는 반도체법의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이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반도체 생산의 패권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온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런 것들이 잘 작용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작년서부터 주가인데요. 보시면은 200일 이동평균선 뚫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4월에 한번 빠졌다가 여기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옵니다. 여기다 기술적 지표를 잠깐 한번 딱 붙여보면 하락 추세대 또 하락 박스권에 있어서 200일 이동평균선을 못 뚫고는 거의 천정권을 한 6번 정도 박치기를 하다가 결국은 떨어지죠. 그러다가 큰 상승 추세선을 안고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바닥에서 올라온 상승폭을 보면요, 진짜 높습니다. 얼마 올랐냐면 지금 89%, 한 90% 정도 상승한 거로 나오거든요. 진짜 큰 폭 상승이죠. 저는 그동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식을 잘 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엔비디아 뭐 이런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식이 좀 올랐으면 하고, 그리고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90%가 올라왔는지는 사실 최근에 보고는 와, 진짜 많이 올랐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면은요, 최근에 뭐 한 달간도 한 20% 정도 올라왔고, 뭐 연초 대비해서는 한 38%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꽤 이제 주가적으로 많이 올라왔구나 하는데, 이 놀라운 랠리의 배경은 역시 AI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마이크론이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하이닉스가 뭐 히트를 쳤죠. 그 HBM 메모리 시장에서는 5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 마이크론이 한 15% 정도 됐습니다. 삼성전자 한 35% 정도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앞서갔다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앞서가는 AI 시장 반도체에서 마이크론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신기술로.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는 뭐 소캠이라고 하는데 차세대 AI 서버용 메모리예요. 거기에 HBM 메모리를 최초로 공급하는 그런 이제 인증을 받게 됐고, 그래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그다음 AMD 쪽에도 보면 AMD가 MI350 GPU를 탑재한 이제 대규모 AI 모델을 이제 타겟한 그런 이제 서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동에 이제 필수인 그 HBM3 메모리를 또 마이크론에서 이제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그런 이제 최첨단 메모리들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켓시어가 작기는 하지만 올해는 대충 15% 마켓시어가 한 25%까지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이크론이 앞서간다고 저희가 딱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업계 최초로 6월 10일 날입니다. HBM4 메모리를 그 주요 고객사들한테 샘플로 납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회사들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역시 좀 앞서가고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열흘 뒤죠. 6월 25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DRAM 값도 막 강세를 보이고 HBM 메모리 매출도 이제 증가하고 있어서 와 이번에 실적 되게 좋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도 되게 좋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열흘 정도 남은 구간에서도 계속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이제 그 목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몇몇 회사에서 잇따라서 120불에서 130불로 상향 조절했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애널리스트는 아마 175불까지 상향 조정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좋은 평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론은 최근에 보면은 작년에 이제 하이닉스가 뭐 부상을 했다면 올해는 마이크론의 해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AI 반도체 심장의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제 단순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 데이터의 혈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매김하고 있구나 해서 주가는 계속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좀 여기서 출렁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론 좀 이제 분석해 봤고요. 다시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은 최근 몇 주 동안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 것으로 알려졌고요. 중동 지역의 증약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도 좀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란의 핵 문제가 유가와 글로벌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뉴스잖아요. 근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을 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오전 정확하게 이제 8시 50분 정도에 나스닥 선물이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후에는 한 1.9% 정도까지 하락을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요. 장 시작해서는 이제 선물 시장이 이제 8시 45분에 시작하는데 시작하고는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플러스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9시 동시호가 시작했을 때도 미국은 벌써 선물이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불구하고 막 상승을 좀 무드를 탔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5% 정도까지 나스닥이 빠지는 걸 확인하고는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거기를 쭉 쫓아갔죠. 그래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여전히 뭐 중동에서 그러니까 공격했다 뭐 이런 게 뭐 크게 작용하겠어. 우리는 요즘에 강세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상승을 했고 근데 유가 오르고 유가가 한 15%까지 올랐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뭐 미국 나스닥 이제 막 급락하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쭉 한번 내려왔다가 뭐 또 한번 쭉 올렸다가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들을 때리기 시작한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본장이 미국 장이 이제 어떻게 이 뉴스에 반응을 할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좀 충격도가 최근에 대비해서 굉장히 컸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주택건설사들이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멀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KB홈, 레나 등 주요 건설사들은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모기지 금리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뭐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높은 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냉각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앞으로 주택 건설 경기는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델타,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항공 등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승객들에게 더 빠르고 안정적인 기내 와이파이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얼마 전만 해도 당연히 비행기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겠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와이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뭐 SNS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 결국은 세상은 SNS 이제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6월 1일부터 대한항공이 몇몇 기종에서는 유료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 이제 장기간 가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20불 정도 내야지 그 비행하는 동안 쓸 수 있고요. 아마 2시간에는 한 10불 정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도 몇몇 기종에서는 이제 와이파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비행기 타면서 와이파이를 할 수 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거였는데 말입니다. 자, 6번째 소식입니다. 전기차 스타트업이죠. 피스카가 심각한 현금 부족 문제로 인해서 잠재적인 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생산 및 차량 인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대규모 감원을 단행하는 등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캐즘이 지속되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는 부족하고 안정적인 생산이 있어야 되고 자금 조달도 잘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게 보이는데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저는 테슬라의 머스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테슬라 화이팅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도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반도체 파는 것도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제조 장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플라이즈 매터리얼즈, 램서치, KLA 등 주요 장비 업체들이 새로운 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이제 막 들이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코너에서 뵙겠습니다. X10 맥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시황이라든지 이슈, 기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코너인데요. 어제 무슨 말씀드렸냐면은 이 백지를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머리를 비우시고 과연 미국 시장이 빠질 거냐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생각하시라고 했는데 어제는 미국 시장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요즘에 최근에 와서는 좀 장이 조정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간밤에 또 이제 사건이 좀 벌어졌죠. 자, 6월 12일 마감 상황만 보면 테슬라 좀 빠졌고 그러나 고변동성 지속되고 있고 엔비디아 AI 칩 반등 계속하니까 2% 올랐고 애플 그냥 횡보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0.8% 올라서 꾸준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 구글은 소폭 조정 받았고 메타는 횡보 지속하고 있고 아마존은 점진적으로 조금씩 회복하고 있고 팔란티어는 변동성이 그래도 높구나 이런 시장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각 주가 보고 있으면 이렇구나 하지만은 과연 향후를 내다보면서 제가 전략적으로 어떤 접근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미국 시장이 간밤에 야간 선물 빠지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좀 밀릴 것 같으니까 한번 요번에는 우리가 낚시하는 기분으로 좀 빠졌을 때 살 종목들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좀 전략을 세워보고 오늘 밤 한번 기다려 보시죠 하는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가부터 보시겠습니다. 간밤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는 바람에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조금 전입니다. 정확하게 8시 45분서부터 미국 야간 선물이 막 이제 내리막길을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보면 기름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유가인데 한 장중에 15%까지 올랐었고요. 지금 한 7%, 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 지난번에도 미국 이제 저희가 물가를 요즘에 많이 보잖아요. 인플레이션은요. 인플레이션은 이 빨간 게 유가입니다. 유가하고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고 계속 말씀드려 왔죠. 그래서 만약 이 유가가 85불 정도 터치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니까 저기에 알람 설정해 두십시오 하는 말씀도 예전에 방송에서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요, 유가가 이 바닥권에 있어서 조금 올라와 있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기 시작해서 어제 이제 200일 선을 뚫고는 완전히 큰 양봉으로서 지금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름이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S&P 500 지수의 그래프를 보면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악재가 하나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한 1.9%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상당 부분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오늘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지금 왜 나스닥 선물이 1.9%까지 빠졌을까? 하면은 일단은 해지하는 수요들이 많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조금 쉬어갈 텐데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국면에서 일단은 해지를 해보자 해서 막 그런 물량들이 나서 1.9%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1.2% 정도 마이너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을 했는데 바닥에서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개장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이제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점에서 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이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들이 많이 있어서 매물을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이제 받기 시작할 테고요. 그래서 장이 빠지는데 관건은 1차 매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 매물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에 이제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녁 때 이제 어떻게 끝날까가 결정이 될 텐데요. 근데 또 특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물론 주말에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주말에 더 크게 돼서 월요일 날 되면 더 큰 임팩트가 있겠다. 동시에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조금 더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리는 장이 될 테고요. 그래서 주말에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 월요일이 개파락으로 시작하던 갭상승으로 시작하던 조금의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이제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향방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결국은 저는 생각하는 거는 오랜만에 빠지는 장이 올 테니 오늘 좀 사고 싶은 종목들은 조금이나마 좀 낚시질하는 기분으로 좀 많이 밀렸을 때 좀 잡아보고 월요일날 반등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어느 정도는 이익 실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고 만약 더 빠진다 그럼 그때서부터는 신중하게 물량을 진짜로 확보해가는 전략으로 나가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제가 M7 종목들 쭉 말씀드렸어요. 팔란티어까지.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저는 일단 장이 빠졌을 때를 근거하는 겁니다. 지금 뭐 보합에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장이 만약 빠진다 그러면 제일 먼저 타겟 종목은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이 엔비디아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테슬라를 이제 생각하시는데 테슬라는 진짜로 많이 빠진다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최대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쪽으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좋아하는 순위 말고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팔란티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말씀드린 게 저는 테슬라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테슬라 저 매수 주문 지금 내놨습니다. 그 단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밑에 이제 깔아놨고요. 테슬라는 저는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애플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애플은 현재는 오늘은 보지 않겠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애플은 중국 리스크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바닥에서 좀 벗어나기가 좀 힘들 거다. 그래서 지금 잡는 것보다는 빠지더라도 좀 더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메타도 저는 사실은 메타버스를 확실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메타도 오늘은 좀 스킵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여기서는 X를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진짜 많이 빠지면 이번에는 한번 사가지고 월요일날 좀 올라왔을 때 한 5% 10% 정도 오르고 팔 수 있을 것 같다 막 이런 기분은 듭니다. 근데 냉정하게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8시 20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네, 아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시장이 한 1.9%까지 밀렸다가 지금 꾸준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전 보는 이유는 지금 이 정도는 이제 반등을 했네. 근데 본 시장하면 또 틀려지니까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분위기는 안 좋은 분위기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은 조금 더 밀려서 끝나는 분위기로 가지 않겠느냐. 뭐 이거는 이제 장중에 별다른 진전이 안 나오고 계속 퀘스천 마크로 간다 그러면은 장은 훨씬 더 밀릴 것 같은데요. 장중에 뭐 좀 뭐 어떤 개입을 해서 뭐 좋은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은 바로 또 이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예상하기보다는 그냥 오늘 시나리오 자체는 시장이 빠질 거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이 좀 내 생각보다 더 빠지게 되면 혹시 저는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사고 싶다 하는 전략으로 오늘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와, 주가가 너무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이제 주가인데요. 보시면 지금 예상은 평균이 지금 50명의 애널리스트가 생각하기는 앞으로 513불이 기대하는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한 10% 정도, 7%죠. 정확하게 7% 정도 이제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저 정도로 책정을 하는데 오늘 과연 이게 얼마나 빠져줄까? 이제 그래프 보시면은 사실 최근에 이게 일본 기준으로 보면은 별로 많이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봐도 보면 뭐 이 정도 되면 하이하고 로우가 388불, 375니까 한 13불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런 거 봐서는 오늘 빠져봤자 뭐 한 10불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저는 생각해 보기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래도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어제 저가 그러면 이게 469불이거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보면은 뭐 이 정도 464불 뭐 이 정도에 한번 받쳐놓고 들어오면 땡큐 안 그러면 뭐 할 수 없다 하는 정도의 조그만 물량들을 왜냐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위치에 있어서 뭐 지금 저렇게 저 가격에 사더라도 별 불만은 없다. 그리고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가격은 지금 500불 넘어가는 가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470불, 460불 때에는 사더라도 뭐 나쁘지는 않은 가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서 오늘은 저점 매수를 이러한 목표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래프를 보실 때 막 1시간짜리 뭐 30분짜리 이런 봉들을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이런 저희들처럼 이렇게 뭐 저점에 사서 좀 오르면 팔고 이렇게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참 의미가 없는 그래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봉을 보면서 과연 움직이는 폭이 이랬으니까 만약 오늘 산다면 나는 뭐 이 정도 레인지에서 사야지 저 정도 레인지에서 사야지 레인지 책정을 해서 사는 거지 뭐 분봉 보고 뭐 시간봉 보고 하면서 뭐 여기가 저항이고 저기가 지지고 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오늘 조금 빠졌을 때 좀 사보기도 되게 좋은 주식이다. 그래서 좀 많이 빠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봐도 지금 뭐 약간은 횡보 그렇지만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긴 한데 조금은 더 빠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지지선, 저항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마 다음에 한번 시간 한번 내서 제가 지지 저항선 그리는 법 이런 거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보면 저는 이렇게 이런 그린 게 이제 습관이 돼서 보통 보면은 쭉 이렇게 훑어보다가 요 정도가 이제 중요한 지지 저항이 되겠다. 그 보는 기준은
꼬리하고 머리하고 뭐 이런 점들이 계속 같이 일치하는 접촉점이 가장 많은 거를 지지선으로 이제 저항선으로 긋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이제 이쪽까지 쭉 보면서 이 선을 움직여 오면서 아,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지지 저항선을 긋는 원리는 이런 만난 점들이 전부 정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쭉 움직이다도 딱 정거장에 머물러서 잠깐 쉬었다가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하는, 그래서 지지저항 이렇게 쭉 긁어보면 여기서 좀 섰고 여기서 좀 섰고 여기서 좀 섰고 여기서 좀 섰고 이런 식으로 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거장,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다. 왔던 길 갔던 길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이제 주가를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자리 보더라도 이게 이제 중요한 정거장 자리가 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이제 엔비디아는 172불 정도를 타겟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18.7% 올라가 있고, 그래서 지금 눌리고 있는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좀 더 늘려주면은 사도 뭐 저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은 되게 좋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제는 많이 올라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많이 빠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선을 그어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 있는 이제 요 위치 있잖아요. 어제 출발했던 가격, 그러니까 한 340불 선 그 정도가 이제 첫 번째 저는 이제 매수 라인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프리마켓에서는 142불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140불 선 조금 더 밑에 본다면 139불 선도 뭐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축 처질 수도 있겠다 해서 저는 139불, 그다음에 140불, 뭐 141불 정도에 조금씩 깔아놓고 들어오길 기다리는 이런 전략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에는 그러니까 좀 많이 빠져준다면 싼 값에 사서 결국 뭐 장중에는 매매를 못 하시겠죠. 뭐 걸어놓고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일어나셔서 뭐 그 월요일 날 어떻게 매매할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좋은 종목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 밑에는 저는 대충 요 선까지는 이제 보고 싶어요. 좀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월요일 날도 충격이 온다. 그럼 대충 한 135불 선까지는 좀 밀릴 수도 충분히 있구나 하는 거는 생각해 봅니다. 자, 구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글도 고점, 저점 이 박스에서 정 중간에 지금 와 있는데요. 좀 그동안 좀 상승을 했던 그 폭이 있지만 오늘 좀 이제 어제 그제 좀 빠졌고요. 현재도 시간 외에서는 지금 172불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에서. 그래서 저는 한 170불 선에 조금 잡아보는 것도 여기 지지저항선, 정거장선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제 지지저항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만약 잡힌다 그러면은 충분히 업턴에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더 한층 더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대충은 최근에 이제 중요한 이제 지지저항선이요. 164불선 지지선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많이 봤던 이제 구간이었습니다. 그 선이 그 다음 자리가 되지 않는가 해서 170불선, 164불선 바라보고 있는데요. 구글도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가격은 현재 52명의 애널리스트가 향후 한 201불 선을 타겟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15% 정도 올라가는 거고, 지금 프리마켓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치면은 한 17%, 18%볼 수 있는 이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구글도 이런 식으로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깔아놓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아마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아마존은 이런 컵앤 핸들 너무 상승 이제 포맷이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쭉 올라갈 자리입니다 했는데 이제 조금 더 꺾기 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면 이제 개파락해서 이제 올렸는데 오늘 만약 더 밀린다 그럼 현재 프리마켓에서는 208불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구간, 여기가 이제 지지저항선이 몰려 있는 데잖아요. 딱 그게 205불 75전 자리예요. 그래서 한 206불 정도
한번 걸어놓고 기다려보면 어떤가 하면 좀 공격적으로 가고 싶으면 한 207불 50전, 그러니까 그게 딱 요 자리죠. 요 자리. 예. 207불 50전이 이제 여기 저점 자리인데, 그럼 요 정도 놓고 기다려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애널리스트가 얘기하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현재는 65명의 애널리스트가 239불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2%, 13%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보고 있으니까 저희는 좀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만약 잡혀주면 고맙고, 안 되면은 뭐 할 수 없건데, 사실은 지금 이 자리를 보면 이 패턴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서 한번 쭉 올라가는 걸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빠질 때마다 사는 게 구글의 자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 보시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이제 고점이 140불에 와 있지요. 그래서 120불이 이제 지지선은 확실한 것 같고요. 현재 시간에서 133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팔란티어를 기다려서 살 타점은 대충 여기 3일 전 저가인데요, 시가인데요. 그럼 126불, 127불 선,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좋은 것 같은데, 지금보다 한 6불 내렸는데 팔란티아는 또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이 정도는 안 내려올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위에 시가였던 그 130불 선입니다. 그래서 130불 선에 한번 이제 깔아놓고 들어오기를 기다려보는 트레이드가, 팔란티아는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계속 고점을 뚫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애널리스트들의 그 예측치가 집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팔란티아가 급상승을 했잖아요, 최근 이제 한 달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게 101불 정도 타겟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그걸 130불 훨씬 더 높게 넘었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포커스가 이제 바뀔 겁니다.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되고 있고, 지금 한 22명 거밖에 집계가 안 돼 있어요. 이건 뭐냐? 사실 많은 애널리스트가 팔란티어를 포캐스트 하기가 힘든 지경이죠. 이거는 완전 꿈을 지금 먹고 있는 건데 이거를 밸류에이션 한다. 그래서 다른 거는 뭐 60개, 50개가 나오지만 팔란티어는 지금 22명의 애널리스트만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최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팔란티어는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주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다고 치면은 그냥 이런 굵직한 맥자리에 그냥 돈 넣고 주무시고 일어나서 뭐 악재가 하나 딱 터져가지고 저기 팡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전략이 지금 현재로서는 옳은 전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 5종목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적극적으로 가격도 드리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오래간만에 시장이 지금 빠져서 시작할 것 같고, 그 뭐 프리마켓 가격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에 뭐 시장은 좀 기다렸던 조정을 좀 시원하게 받는 기분으로 좀 주식들을 마음대로 좀 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장중에는 좀 저점을 한번 확 찍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예상해서 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으니까 단기적으로 볼 때 한번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저점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어떠실까 해서 좀 오늘 전략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항상 뭐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거는 자금을 운용하실 때는 본인의 전략이 있어야 되고 색깔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세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이제 운용 스타일을 이제 가꾸셔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좀 두리뭉실하게 오늘은 약간 쇼텀 이제 스윙 트레이딩 하는 방식으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제나 그저께 소위 그 테슬라 이제 사는 방법은 약간은 중기적인 매매 스타일로, 좀 장기적인 매매 스타일로 매매 단가를 낮추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스타일의 투자에 맞는 전략을 또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향후는 지금은 현재 시작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습들 다 보여드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중간중간에
뭐 이러한 목표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해서 많이 소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저게 내 스타일이다. 아 저게 내 스타일이다. 찾으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 목표에 맞는 그 색깔에 맞는 전략들을 선별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그러면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 오늘 테슬라 좀 사자고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제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밤새워서 미국 시장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좀 앞을 내다보면서 좀 패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매매하시면 훨씬 편한 매매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 계속 이런 이제 색깔로 좀 이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이나 뭐 저한테 대한 조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좀 좋은 기회 많이 오셔가지고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